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났었었는데 사고가 났을 땐 멀쩡했거든요. 근데 치료 안 받고 3일쯤 지나니까 목도 좀 뻐근한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했는데 이런 것도 교통사고 후유증에 들어가나요? 물론이죠. 네, 특히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얘기하시는데, 사실 딱 사고 난 당시에는 막 나 놀란 것도 있고, 약간 사고 처리도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,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내가 아프다라는 게 이제 뇌로 정보들이 다 안 들어오다가, 그게 오히려 이제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, 그럴수록 이제 아프다라는 정보가 들어오는데, 그게 오히려 약간 한 24시간에서 한 이틀 정도 좀 지났을 때 좀 더 그런 들어오는 통증이 최고치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가 사고 났을 때는 괜찮았을 때 내 하루 이틀 지나고 더 오는 게 교통사고 후유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일단은 사고가 크지도 않았고 뭐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니까 사실 굳이 병원까지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많은 환자분들이 또 막 하도, 그리고 TV나 이런 데서는 뭐 교통사고, 뭐 나일론 환자, 뭐 이런 언론들에 대한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내가 굳이 병원 가는 게 호들갑 떠는 것 같고, 뭐 특히 차가 크게 파손이 없는데 내가 막 병원 가는 게 호들갑 같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차의 무게와 그 속도가 있고, 그러니까 그 속도가 아무리 줄다 할지라도 물론 이제 차가 가다가 이제 갑자기 속도가 딱 섰을 때 그 에너지는 엄청난 부분이 있고,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차에 탑승한 내가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의 파손 여부와 상관없이 몸의 통증은 그 차의 속도랑 상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, 네.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내 몸의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뭐 사고가 작은 것 같아도 후유증은 심각한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럼 이제 원장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치료를 안 받았다가 나중에 왔는데 어떤 증상이 심해져서 치료가 오래 걸렸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만히 놔뒀는데 너무 아파서 찾아왔다거나 이런 경험들도 있으신가요, 원장님? 네, 실질적으로도 막 오히려 막 그 사고 나고 이제 되게 본인이 바쁘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 막 정신없는 일 때문에 본인 통증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셨다가 이제 한두 달 뒤에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, 네, 오히려 그렇게 내가 통증을 참고 방치하다 보니까 일하시면서 통증들이 쌓여가지고 더 이제 후유증이 심해지신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후유증이 더 오래 가기도 하나요, 원장님? 네, 맞습니다.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그 교통사고 치료에서 보면은, 가이드라인을 보면은, 이제 사고 나서 3주까지는 매일 치료받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3개월까지는 그 일주일에 3번, 그 다음에 3개월 이후에서 6개월까지는 일주일에 2번, 그 다음에 6개월 이후에는 일주일에 1번, 이렇게 치료 횟수들이 줄어드는데, 그 이유는 그 실제적으로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연구 결과를 봤을 때도 이후에서 이제 3주까지를 급성기, 그 다음에 3개월까지를 그 회복기, 그리고 이제 6개월까지를 그 후유증기라고 하고, 그 6개월이 지나서까지 후유증이 남아있으면 그거를 이제 만성 후유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충분히 치료를 받아가지고 후유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그런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그러면 한의원에서는 어떤 치료들이 있길래 후유증 치료에 효과적인지 좀 궁금하거든요. 네. 어떤 치료들을 원장님은 하시나요? 네. 사실 이제 교통사고 그 후유증 하면은 우리는 그냥 그 어떤 차량 안에 있다가 이제 내 몸이 흔들리면서 나는 이제 근골격계가 이제 그냥 목하고 뭐 허리나 이런 쪽들 아픈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, 사실 그 몸에 충격이 오게 되면은 이제 척추나 이런 쪽들이 경직되고, 그다음에 뭐 놀라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잠이 안 온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런 어지럽다든지 그런 그 내과적인 문제들도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뭐 약침 치료, 그다음에 추나 치료, 그리고 뭐 한약 치료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물리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근골격계 통증뿐만 아니라 내과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케어해 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약침 치료는 조금 생소한데 네. 약침 치료는 어떤 치료인가요? 주사 치료 같은 건가요?
네, 주사 치료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러니까 약침, 그 한약을 그 주사제로 추출을 해가지고, 네, 그 경혈이라는 이제 한방 침자리에다가 주사를 함으로써 이제 침을 놓는 효과와 그 한약의 그 효과를 같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소염 진통작용이라든지 그 조직의 회복 이런 것들을 같이 도와드리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. 주사 치료라고 하니까 좀 아플까봐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아픈가요? 아무래도 네, 되게 이제 외부에서 주사를 놓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통증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, 네, 그래도 다른 기존의 주사에 비해서는 그 어떤 주사 양을 경혈 포인트에 나눠서 주입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주사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좀 통증으로 조절하기 때문에, 네, 그래도 맞으시는 환자분들이 뭐 정형외과나 다른 데 가서 주사 맞는 것보다는 조금 덜 아프다라고 얘기들을 해주십니다. 이게 보통 이제 한의원에서 뭐 침 치료하고 뭐 추나요법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, 원장님 고은경이 한의원은 어떤 식으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하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. 다른 점이 있다거나 뭐 이런 점은 더 환자분들이 만족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. 저희 한의원에서는 그러니까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오셔도 이제 몸 상태를 전반적으로 인바디라든지 디나미카 검사라고 해서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신체 나이, 그다음에 호르몬 정도 등등 이제 다양한 부분들을 검사해가지고 한약 처방할 때도 그냥 단순히 어열 뭐 소염 진통하는 한약에다가 이제 그 환자분 개개인에 맞춰서 나타날 수 있는 뭐 잠이 안 오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럴 때 할 수 있는 증상들까지 같이 케어할 수 있도록 그 검사를 해서 개개인에 맞춰서 한약을 나가는 부분들이 또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실 수 있고,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추나 치료에 있어서 그 견인 하는 장비가 있어서 이제 척추를 늘려주고 이제 유연하게 풀어준 다음에 제가 그 추나 및 이제 골타요법이라고 해서 그 체형적인 부분들이랑 그런 척추적인 부분들에 대한 교정을 좀 더 정밀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는 다른 한의원보다 좀 더 신경 써서 차별화시킨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단순히 딱 아픈 데만 딱 통증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전에 제가 불편하던 게 교통사고 때문에 더 심해졌다면 그 부분까지 전부 다 전체적으로 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. 네, 제 생각에도 어떤 교통사고 후유증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큰 이유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몸의 취약한 부분들이 이제 사고 때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, 이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교통사고를 겪지 않았으면은 없었어야 될 통증이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, 네, 그 기존에 있던 그 질환이라든지 불편한 점을 같이 고려해서 같이 치료해 나가야 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, 원장님.